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식 산업이 굉장히 좀 상당히 위축되면서 우리 농산물 소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 소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6일까지 쌀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그리고 다양성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2020 쌀 가공식품 홍보사업 기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면 됩니다. 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2020년 쌀 소비 홍보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대상 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수상자들에게 총 상금 2,600만 원의 수상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네,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의 재개발 공모전 또는 한국 쌀 가공식품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좀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곳이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월요일 오늘 한낮 온도 가락동 한 11도, 영상 11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날씨는 꽤 많이 포근해졌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는 생각만큼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전반적인 월요일에 반입량도 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월요일 분위기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경매사님 이런 말씀 그렇지만 예. 가리니까 훨씬 인물이 좋네요. 예, 더 가려야 되겠네요. 예. 말씀 좀 잠시 내려도 될까요? 예, 내릴게요. 예. 이 생상 내리면 안 되는데.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예. 이 경매사님들 사이에서도 예. 지금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 개인 위생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해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전가우가? 전에는 그냥 대충 손 닦았으면 지금은 후는 손 많이 닦고 있습니다. 세정제도 각 사무실 다 비치해가지고 개인 마스크라든지 지금 세정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럼 경매 시에는 그러면은 마스크를 다 경매사님들 착용을 하고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현재는? 그렇죠. 예, 착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조금 답답하더라도 예.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 위생에 더 좀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개인 위생뿐만이 아니라 가락동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사실 명절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가락동에 모든 이제 반입량도 그렇고요. 소비 부분이 조금 위축되기 마련인데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많이 안 네. 좋습니다. 예.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설 명절 이후에 버섯이라든지 엽채류 쪽은 전혀 지금 납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소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시세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네. 예, 가격 면에서요. 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메르스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메리스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힘들거나 그런 건 잘 못 느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자, 힘들다. 사실 월요일 하면 활기차게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기쁜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상황은 우리 마음 같지는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예. 경매사님. 예. 그중에서 좀 가장 힘든 작물들 어떤 채소들일까요? 지금은 가장 힘든 작물들은 아무래도 엽채류, 상추, 깻잎, 그리고 또 명절 이후에 좀 소비가 가장 안 되는 버섯 등이 지금 가장 지금 시세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구매 자체가 지금
거의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지 예, 않다 예,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아무래도 요식업체라든지 아무래도 뭐 좀 애들 뭐 학교 방학 좀 뭐 학교를 거의 뭐 지금 뭐 시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좀 소비가 많이 덜 되기 때문에 좀 납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안 좋은 상황들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소비가 되는 구매력이 좀 받쳐주고 있는 채소들은 어떤 채소들일까요? 지금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고추라든지 고추. 마늘, 양파, 거기 등등 그러면 구근류, 당근, 고구마, 감자는 그래도 조금 뭐 거기 품목보다 엽채나 버섯보다 조금 시세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그중에 우리 경매사님이 경매하시는 당근이 들어가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경매 전에 전반적인 가락동 월요일에 좀 분위기를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이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정확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광화 팜캐스터 이야기처럼 정말 활기차야 할 월요일인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모습 많이 네. 안타깝고요.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당근과 참외 그리고 느타리 버섯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방송 저희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위 물량입니다. 과일 1,347톤, 과일과채 910톤, 일반 채소는 4,695톤 들어왔습니다. 총 6,953톤 반입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2,784톤 더 증가했습니다. 무부터 보겠습니다. 615.3톤 들어왔네요. 전일 298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31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415원, 최고가는 12,100원, 최저가는 1,800원이 되겠고요. 전일 1,513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보시면 11,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네요. 902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면 2월 6일 9,057원으로 10,000원 이하의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면서 오늘 10,000원대를 더 넘어섰습니다. 11,41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얼갈이 배추입니다. 63.8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43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20.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4,936원, 최고가 5,600원, 최저가는 4,3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4,936원이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614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2월 6일이 2,906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7일 기점으로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9일 기점,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더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오늘 가격 4,936원입니다. 네, 다음은 돈나물입니다. 8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4.7톤 기록을 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3.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돈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478원, 최고가는 5,700원, 최저가는 5,3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5,559원이었네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5,478원이고요. 전일보다 81원 정도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 봐야겠죠. 평균가 기준입니다. 2월 4일 6,254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는데 보시다시피 크게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7일 때 2,75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7일 이후로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8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비슷한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5,478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125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90톤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전일보다 한 3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938원입니다. 최고가는 126,500원이고요. 최저가는 12만 원을 기록했네요. 자, 전일 평균가가 11만 원대였습니다. 오늘 평균가 더 상승했고요. 전일보다 1,136원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10만 3천 원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올라주면서 오늘 126,500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어떨까요?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조금 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22일 63,330원으로 이견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지만 그 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3일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3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22,938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경남 밀양시가 114,374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진주시는 114,244원에 거래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72,635원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밀양시와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13만 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밀양시가 114,374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죠. 당근 143.6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온 물량 71톤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물량은 한 72.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자, 당근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7,789원,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는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 27,789원이고요. 전일보다 1,891원 더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봤을 때는 2월 4일이 34,000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로 다음날 떨어졌다가 6일 때 다시 한번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7일날 보시면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2월 7일 가격이 9일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요. 그래도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오늘 가격은 3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봤을 때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는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 28일이 42,833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3만 원 아래 27,789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당근 홍천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38,000원, 평균가도 역시 38,000원으로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당근 도매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34,600원인데요. 평년 전국 평균이 27,800원입니다. 지금 6,800원 정도 오늘 가격이 더 오른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보시죠. 서울이 32,000원, 부산과 광주와 대전이 35,000원이고요. 대구가 36,000원을 기록했는데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은 2,750원, 다른 지역들은 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오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우리 몸에 참 좋은 채소, 당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덕범 경매사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났네요. 방송 중에는 좀 이쁜 얼굴 조금 살짝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조금만 더. 예, 좋습니다. 예. 아, 경매사님. 예. 그래도 당근은 그렇게 네. 분위기가 썩 나쁘진 않다, 이런 소식 먼저 전해 들었거든요. 네,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우리가 쭉 좀 둘러봤잖아요, 가락동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양도 좀 줄어들었고요. 네, 예. 지금 경매가, 엽체류 경매가 한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에는요. 네. 우리 중도매인들 이 응찰하는 이 좀 뭔가 좀 의지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분위기예요, 지금 옆에서 보니까. 뭐 아무래도 엽채류 같은 경우는 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납품이 좀 덜 되는 관계로 좀 많이 좀 힘듭니다. 예,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우리가 좀 경매를 진행할 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좀 서로 이렇게 좀 사겠다는 분위기로 네. 예, 계속 가격을 좀 눌러야 되는데 지금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구경하는 느낌? 그렇죠. 따라다니는 거죠. 뭐 그냥 끝까지 그냥. 예, 맞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는 구경하는 느낌으로만 지금 이제 경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좀 보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마음은 옆에서 중도매들 제가 아까 가서 사세요. 좀 사세요.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을 뻔했어. 그러니까 예. 뭐야 그러잖아요. 예, 좀 나가지도 않는데 무조건 사기만 하시면 또 재고량이 또 그렇죠. 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자, 당근 경매 분위기 다른 엽채류와는 다르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현재 경매 분위기 저 보시죠, 경매사님. 아, 예. 현재 경매 분위기는 어때요? 네. 뭐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지금 경매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그 뭐 금주 들어오면서 이제 일부 농가들이 출하를 종료하면서
하면서 제주도에서 반입된 물량이 좀 많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좀 그나마 좀 월요일 첫날이고 그래서 물량도 감소했고 좀 강건도 사자는 좀 그런 좀 구매력도 좀 좋았습니다. 네. 예, 예.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도매인들이 뭐 이렇게 좀 응찰하는 의지들이 좀 약한 네. 상황인데 지금 당근만큼은 중도매인들 어떤 구매력이 좀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뭐 다른 거보다는 좀 당근 구근류 쪽이 좀 핵감자, 뭐 고구마, 그거는 좀 괜찮습니다. 소비가. 예, 네. 예, 예. 우리 경매사님 워낙 또 경매 잘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네. 당근은 분위기는 그렇게 좀 나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오늘 첫 방송 치고는 기분 좋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자, 양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이 좀 줄어들었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네. 지난주에는 일부 농가들하고 수집상들이 겹치면서 물량이 좀 많이 증가했었는데 금주는 이제 일부 좀 농가 쪽에서 많이 좀 출하가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수집상 위주로 물량이 좀 반입되고 있습니다. 물량 좀 지난주 대비 좀 줄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여?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양이? 예, 지난주 대비 한 20톤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20톤 정도 감소 네. 상황이다. 야, 톤으로 당근이 1일 반입량이 20톤 정도 줄어들었다면 꽤 많이 지금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20kg 지금 이 한 깡이 한 콘이 지금 260개, 27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시장 반입량이 그 계산하시면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예, 예. 5톤 현재- 정도, 5톤 정도니까 네네. 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 현재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님. 요 지난해하고 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예. 오늘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요 시기에 예. 그래도 양에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원래는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당근이.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20kg. 당근이 근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예. 아무래도 뭐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늦은 파종 때문에 지금 뭐 늦당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원래는 내년 같으면 당근이 이제 끝나고 저장 당근 들어가던 게 이제 좀 날이 풀리면서 이제 출하를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태풍 영향으로 해서 늦게 파종된 당근이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뭐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지만은 뭐 양을 조금 한 20톤 정도 네. 감소한 모습이지만 예. 원래 이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당근의 반입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기예요. 예. 하지만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의 지난해 네. 재파종한 당근들이 뒤늦게 지금 출하가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에 당근량이 꽤 많은 상황이에요. 예, 많았었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예. 자,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이제 당근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음. 경락가 얼마에 좀 형성했을까요? 지금 경락가는 20kg 특풍 기준에서 25,000원, 3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설 명절 후에 제주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당근이 2월 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세가 4만 원까지 가다가 좀 떨어진 시세입니다. 좀 안정권으로 가는 시세였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 2주 동안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좀 물량의 차이 때문에 시세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좀 예, 받은 예. 상황인데요. 지난해하고 좀 시세를 비교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비교하면 지난해는 한 특품 20kg 특품 기준에서 2만에서 2만 3천 원 정도.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시세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예. 3,000에서 5,000원이면은요, 요 당근 시세로는 그래도 좀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시세만 해도 31,000원까지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31,000원까지 이게 20kg 이제 특분 기준의 그렇죠. 시세인데 이 정도면 당근 시세로는 그래도 무리 없이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당근 시세는 뭐 이 정도는 뭐 나오면 나쁜 시세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반적인 뭐 분위기는 안 좋지만 우리 경매사님이 어깨를 쫙 펼치시고 당근 시세만큼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오늘따라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품질을 볼게요. 그래요. 시세는 어느 네. 정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인 요 시기에 들어오는 품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네, 보면서 예. 짚어볼까요? 예, 요게 좀 제주 구자에서 온 당근이죠? 구자에서 네. 온 당근인데 사실은 지금 이런 당근들이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더 긴 당근이 좋은 당근인데 지금 이런 당근보다는 짧고 굵은 당근.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좀 짧고 굵은 당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근이 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끝 맺힌 거와 끝 맺히지 않는 거 이게 좀 하나 들고 이게 좀 왕자로 가야 되는 당근인데 이게 지금 너무 굵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고 네. 좀 끝이 맺혀가지고 이거 좀 다른데 이거 끝이 맺혀가지고 좀 더 길었으면 이게 특품이죠.
예, 이런 게 좀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좀 하나 좀 앞에서 좀 보여주세요. 좋은 게 거를. 지금 네. 뭐 품질이 지금 보니까 짧고 굵어요. 왜 이렇게 좀 짧아요? 요 시기 네, 지금 네. 원래 그래요? 겨울에는? 원래 안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유난히 이 드림7 종자가 유난히 좀 이게 물을 많이 먹으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집니다. 저같이. 그래서 좀 당근이 좀 짧고 굵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경 회장님 좀 오래 좀 보여주세요. 감독님이 좀 오래 찍고 싶은데 그래요?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예, 끝났어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는 원래 요 시기에 이렇게 좀 짧아지는 시기는 아닌데 아니죠. 유독 지금 나오는 당근들이 유독 좀 짧아요. 누구처럼? 저처럼 예. 저처럼 짧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옆으로 좀 퍼지는 뭔가 당근이 좀 이렇게 좀 날씬한 게 아니고 이게 좀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예.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받은 비 거예요? 영향이죠. 비. 비. 예. 비 영향이죠. 예,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이게. 예. 뭐 요 정도 상태가 지금 옆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이제 당근의 품질들이 네. 어떤 맛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 맛은 영향은 없는데 이게 품종 그러니까 좋냐 나쁘냐 그걸로 보는 거죠. 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하 시에 좀 어떻게 선별 관리를 좀 잘하면은 또 시세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 뭐 아무래도 뭐 아까 저보고 말씀하세요. 뭐좀 아무래도 좀 선별이 좀 고르게끔 이런 거 굵은 건 좀 빼시고 좀 짧은 건 뭐 상이나 중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특이는 특대로 뭐 왕은 왕대로 상은 상대로 이렇게 구분해야지만 좋은 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크기별로 당근은 확실히 좀 나눠서 선별을 해달라는 말씀 좀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당근은 뭐 시세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산지에 계신 분들은 아유 너무 뭐 지금 앞뒤로 좀 뒤숭숭하다 보니 이게 좀 당근 시세 행여나 더 하락하는 건 아닐까 네. 걱정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산지에는요. 그렇죠. 네. 요 시기에 좀 어떤 부분들 더 좀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매사님. 뭐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당근이 늦살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더워지면은 좀 총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총나지 않는 당근들 총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싹이 올라온다 그러죠. 싹이 올라오지 않게끔 잘 선별하셔가지고 출하하시면은 뭐 파는데 큰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싹이 나는 거는 뭐랄까 좀 더 뭘까요? 산지에서 더 관리를 하고 있는 아니요, 거예요? 날씨- 빨리 출하를 안 했다는 건가요? 빨리 출하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제주도 와서 녹동에서 보관하면 컨테이너 안에 뜨거우니까 열로 인해서 이게 좀 촉이 나옵니다. 싹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런 당근은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겸회사님 짚어주신 대로 좀 제때 빨리 좀 예, 예. 출하를 해야 예, 되는 예, 방법 싹이 나기 전에 당근은 특히 더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올려 보내주시면요 우리 이덕범 경매사님이 당근 시세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잘 꼭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네, 시세만큼 꽁꽁 잡아준다고 하니까요. 요 시기에 하여튼 뭐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몸에 참 좋은 비타민 A 많이 들어있잖아요, 당근에요. 네, 당근 좀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촌진흥청 김창수 지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앞서 경매사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영향이 계속해서 있는 네.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당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당근 지금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에 비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9년산 가을 겨울 당근 재배 면적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먼저 겨울 당근 재배 면적을 알아보시겠는데요. 전년과 평년을 대비해서 볼 때 각각 7%와 14%가 감소한 1,234헥타 정도였습니다. 19년도 가을 당근은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는 15% 증가를 했었는데요. 250헥타가 재배됐었지만 좋지 않은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약 18%가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이 당근 작황이 계속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겨울 당근 작황은 어떤가요? 네, 겨울 당근 작황은 평년보다는 부진한 상태지만 최근 다소 호전된 상황입니다. 생육기인 8월과 10월 사이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뿌리 비대가 원활하지 못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평년보다는 생육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첫 출하 시기도 평년 같으면 11월 하순이었던 거에 비해서 작년에는 11월 상순에 첫 출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산지인 제주의 구자와 성산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과 1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씨 높은 12.1도씨였고요.
일조 시간도 평년보다는 21.7시간이 많은 237.4시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황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후기 출하분인 경우, 그러니까 2월과 3월에 출하 예정분이었던 생육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9년산 겨울 당근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당근의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14% 감소했던 1234헥타인데요.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평년 단수 역시 15% 감소해서 시바르당 3,061kg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20%,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27% 감소한 38,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 당근의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올 초 이제 당근 출하량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과 이번 달 출하량 어느 정도가 됐나요? 네, 1월 겨울 당근은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보였는데요. 1월 상순 기준으로 겨울 당근의 출하 진행률이 평년의 15% 내외였던 것을 보면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2월 출하량도 평년보다는 28%가량 적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비교적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좀 더 좋은 품질이면 더 좋은 값을 받게 되겠죠. 이 당근 출하 작업할 때 좀 어떤 점을 고려하면 더 좋을까요? 네, 수확 시에 당근 뿌리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은 수분 소실과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중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균의 감염이 쉽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별에 주의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좋은 당근이 되기 위해서는 크기와 모양이 균일해야 하고요. 흙과 수염 뿌리가 잘 제거된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고유의 밝은 선홍색을 띠고 검은 빛이 없는 것, 그리고 단단하고 아삭한 느낌이 좋은 것이 좋은 품질입니다. 품질별로 그리고 크기별로 선별을 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 후에 관리에도 좋은 팁이 있는데요. 냉수 세척해서 저장하는 경우에는 30일 후에 감모율이 다소 높아지지만 부패율은 무 처리한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조사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올해 봄 당근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봄 당근 재배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관측 조사에 따르면요, 금년도 봄 당근의 재배 의향 면적은 지난해와 평년 대비해서 각각 7%와 8% 증가한 975헥타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봄 당근 역시도 지난해보다 9%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겨울 당근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봄 당근 출하기인 4월과 5월에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하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재배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도 많고 주산 지역의 파종기 가격 그리고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서 면적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봄 당근 재배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당근의 품질과 수량에 관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발화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균일하게 발화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봄 재배에서는 특히 온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0도 이하에서는 발화 소요일수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노지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평균 기온이 10도씨 전후에 파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10도씨의 온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는 당근의 신품종들이 또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 어떤 품종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재배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 당근은 뿌리가 주홍색인 오촌 당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홍심 오촌, 여름 오촌 등 고정종 품종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대 잡종 교배종이 많이 재배되면서 각 품종군별로 특성이 아닌 교배 조합에 의한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재배 작형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니 당근과 같이 다양한 품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품종의 특성을 잘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재배 방법대로 재배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배할 품종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재배 지역과 그리고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잘 파악해서 올해 당근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세수 당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부터 보시죠. 오늘 176.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99.3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7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71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지금 15,000원대로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431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2월 6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고요. 6일 가격 24,275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일 이후로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5,716원입니다. 이어서 딸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153.2톤 반입됐고요. 전일 171.6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18.42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 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9,16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21,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전일 18,000원대, 오늘은 평균가 19,000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1,14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2만 원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2월 4일 보시면 2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이 지속되면서 2월 7일 가격 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소폭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는 21,000원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1월 22일까지는 상승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1월 22일 가격 39,713원,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좀 급락하는 구간이 한 구간이 있었고요. 다시 회복하는 듯 보이더니 2월 들어서면서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19,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평균가 18,032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9톤 반입됐고요. 전일 371.6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7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4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전일 11,000원대, 자, 오늘은 13,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2,01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4일 보시면 13,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2월 6일쯤에 한번 주춤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일부터 다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의 최고가 17,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1월 17일 9,197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월 28일쯤에 한번 주춤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 흐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13,247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레드향도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90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17,000원대였는데 오늘 평균가 거의 19,000원에 가까운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1,66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5일 가격 보시면 23,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하루 만에 7,000원이 빠졌습니다. 2월 6일 가격 16,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소폭 하락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2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소폭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28일 보시면 22,864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지난주 가격 17,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다시 상승 흐름 이어졌고요. 이번 주에 좀 상승하면서 오늘 18,000원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참외입니다. 참외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87톤 반입됐고요. 전일 13.43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4.44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2,903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 5만 원이었고요. 자, 전일 54,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지금 53,000원보다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1,76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5일 보시면 8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 6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월 17일 보시면 51,914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월 28일 보시면 9만 원대까지 올랐죠. 93,208원을 기록했다가 다시 좀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지난주죠. 2월 3일부터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격 52,903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참외 46,42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참외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올해 참외 생산량 얼마나 좀 생산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1월 22일 개최된 농업전망 자료를 보면은요, 그 작년도에 참외는 15만 6천 톤 가량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배 면적이 감소되면서 이보다 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1%가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참외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3,648헥타 재배가 됐었는데요. 네. 이보다 1%가량 감소한 3,603헥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참외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은 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요. 이때 최고 1만 1,999헥타까지도 재배가 됐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가 되다가 2016년도에는 5,000헥타 정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3,000헥타를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외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요인이 고령화로 인해서 재배 면적을 좀 줄이거나 작목 전환을 하는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참외 재배할 때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노지 재배가 4% 이내로 참외 재배는 거의 시설 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도의 재배 기술을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외 역시도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 한꺼번에 피게 되어서 출하량이 한꺼번에 증가를 한다던가 작물 세력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최근 기계가 많이 도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작업 환경상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포도나 복숭아 쪽으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목 전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참외 농가의 힘든 그런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주면서 또 고품질의 참외 생산에도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재배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혹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매년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신기술 보급 사업,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166개 사업을 통해서 전국 844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관련된 기술들은 이 중에서 4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물 관리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스마트 관리 기술입니다. 작물은 물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토양의 수분 함량이나 작물의 생육 시기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또 천적과 작물 보호제를 활용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기술인데요. 환경 친화적인 농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기술들이 잘 활용돼서 좋은 품질의 참외가 좀 생산됐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 그렇다면 이 참외 출하 지역의 작황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올해 첫 출하가 지난 1월
9일에 10kg짜리 상자 30상자를 시작이 됐는데요. 출하가 시작됐는데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현재는 경북 성주와 함안군을 중심으로 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 초 1월과 2월의 참외 정식 면적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네, 정식 면적은 지난해 비교해 볼 때 1월 달에는 6% 감소한 반면에 2월 달에는 0.1%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정식 면적이 전년보다도 9.2%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전목 이후에 기상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년보다 정식 시기를 앞당긴 농가들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올해 참외 농가에서 재배할 때 그렇다면 좀 어떤 관리를 하는 게 좋고 또 병해충도 좀 주의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고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가 웃자라고 약해져서 병해충의 위험이 많이 받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금년도에도 높은 습도로 인해서 꽃이 적게 피어서 착과량이 감소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설 재배 작물들이 그렇습니다만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등 재배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참외는 밤 온도를 전 생육 기간에 맞춰서 18도에서 20도씨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지난해보다 일찍 좀 출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참외 출하 작업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참외의 특징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참외는 태자부부터 당도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히 성숙이 되면서 품종 고유의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육질이 다소 부드러워지면서 단맛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피색의 발현은 적산 온도와 관계가 깊어서 과실의 표면이 어느 정도 온도를 경과를 해야 착색이 촉진이 되는데요. 네. 일부 농가에서는 이 색깔이 빨리 나게 하려고 성숙기에 고온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착색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만 과피색이 옅게 되고 당도가 떨어지게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장성을 나쁘게 하는 등 품질에 역효과를 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또 온도가 높은 한낮에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하고 높이 쌓아두게 되면 과실이 물러지게 되고요. 유통기한을 단축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침에 수확을 하시거나 또 오후에 수확한 참외는 밤사이에 과실 온도를 좀 식혀서 다음날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또 신품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올해 기대되는 신품종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몇 가지 품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복꿀이나 뭐 부작꿀, 만리장성, 좋은대 참외 등이 있습니다. 품종별로 특징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복꿀 참외는 과피색이 진하고 골이 깊으면서 과육색이 희고 육질이 우수한 반면에 숫기가 조금 다소 늦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작꿀 참외는 초세가 생육 후기까지 안정적으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세를 초기에 강하게 키우게 하다 보면 착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대 참외에는 흰가루병에 강하고 손자동굴의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재배가 쉬운 반면에 숫기가 늦고 녹균병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품종별로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서 안전하게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참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계속됩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경락가 확인해보죠. 버섯 198.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은 192.5톤 정도 되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6.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129원, 최고가는 7,200원, 최저가는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4,580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6,129원입니다. 올랐죠. 등락가 1,549원 정도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지금 2월 8일까지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8일 가격 5,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반등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7,200원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약간 다른 모습이 형성이 됐네요. 1월 22일 12,453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크게 떨어졌습니다. 1월 30일, 1월 말에 3,934원까지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6,12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느타리버섯 경기 양평군이 3,839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3,220원에 낙찰됐고요. 네, 경기 여주시입니다. 5,55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10,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네요. 5,92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느타리버섯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2,200원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12,0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가격이 200원 정도 더 올랐죠.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부산이 13,000원, 대구가 12,000원, 광주 11,000원, 대전이 12,000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서울과 대전이 1,000원 정도 올랐고요. 부산, 광주는 전일과 같은 가격, 대구는 1,000원 오히려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으로 봤을 땐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 15,033원이고요. 오늘보다 2,833원 더 낮은 가격이 오늘 형성이 됐습니다. 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하락세고요. 특히나 서울이 많이 떨어졌네요. 5,53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타리버섯이 어떻게 재배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재배 방식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재배 방법으로는 솜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솜을 이용해서 균상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목을 이용해서 재배하던 것들을 바꿔서 볏짚을 이용해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74년입니다. 네. 이 이후에 볏짚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1987년 이후부터는 솜을 이용한 방법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닐 멀칭 재배와 봉지 재배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각 재배 방식마다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솜을 이용하는 균상 재배는 수분 조절이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솜 배지는 셀룰로이드 함량이 높기 때문에 버섯 품질 향상과 수확 기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요. 버섯 형성 주기를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 흡수가 고르지 못하다는 단점과 한번 과습된 재료는 최적 수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닐 멀칭 재배의 장점은 아무래도 균상 재배가 편하고 수확 시간이 단축되면서 버섯이 다발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점으로는 관행 재배에 비해서 종균 접종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병 재배법도 있는데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기계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를 위해서 비용 투자가 많이 되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혹시 뭐 새롭게 도입된 재배법도 있을까요? 네, 최근 우리 농업에서 첨단 센서와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팜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버섯 역시 스마트팜을 하기에 좋은 작물이 되겠습니다.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 밀폐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 조절을 해야 되는 스마트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재배사 내부의 온도와 습도, 일산화탄소 그리고 대류팬과 조도 등 센서를 종합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외부 균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재배 방식별로 출하 비중은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12월 기준으로 볼 때 병재배가 65%로 가장 많고요. 다음이 균상재배로 2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제외를 하고는 연중 일정한 출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로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요. 색깔이 고른 것 그리고 갓의 크기와 길이가 균일한 것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이 버섯의 색깔을 떠올리자면 뭐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네. 애매하긴 하지만 버섯 색깔이 좀 있잖아요. 그런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떠오르는데 이제는 그 버섯 색깔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느타리 버섯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컬러 느타리 버섯 소식을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익산 IC역 보석박물관에서 5분 거리 깊은 산속에 있는 봄스토리 버섯마을 대표 겸 종균사 박현혜입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뭐 노란색 산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노란색 외에도 다양한 색의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색을 가진 느타리 버섯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재배하는 버섯 중 컬러 버섯의 종류로는 노랑 느타리, 노랑 산타리, 분홍 느타리, 검은 느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느타리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좀 버섯의 무한 변신이 아닐까 뭐 그러게요,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색만큼 색에 따른 좀 특징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노랑 느타리와 노랑 산타리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혈관 치료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고요. 최근 방송에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되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흰 느타리의 경우 항암에 좋은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분홍 느타리는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흑타리의 경우는 혈압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버섯류는 면역력 강화, 항암, 항염 등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화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분홍 느타리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쁘네요. 네. 자, 다양한 효능만큼이나 뭐 소비자에게도 사랑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은 느타리 버섯은 어떤 버섯일까요? 아무래도 꽃 같은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데다 치료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 덕분인지 노랑 느타리 버섯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란색을 우리 소비자들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다양한 컬러의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시기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는 일반 농가와 달리 종균업과 버섯 배지 판매업을 겸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균주를 자체 개발하거나 버섯 연구소 등에서 새로운 균주가 개발되면 시험 재배를 시작해 보고요. 이후 익산 전역 로컬 푸드와 마켓에 시험 판매를 한 후 좋은 반응이 있는 버섯 위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합니다. 기존의 버섯과는 차별화된 맛과 색상으로 마케팅을 해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컬러 버섯들은 실제 일반 농가가 재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꽃 같은 향이 나는 노랑버섯, 열을 가하면 묘하게 오징어 같은 맛을 느끼게 하는 하얀 버섯, 그리고 보기만 해도 손이 가는 까만 느타리 버섯을 드셔보신 분들은 기존의 버섯과는 다른 맛의 재구매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더불어 이런 컬러의 장점 탓에 선물 세트로 많은 판매가 이어지고 있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특별한 선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예. 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컬러 느타리 버섯이 아직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버섯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요리하든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튀김가루에 아무렇게나 잘라서 뻑뻑하게 반죽을 해서 튀기시면 드시는 분들이 실제 인생 튀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버섯튀김이라고 지금 군침이 하셨는데. 도는데 네.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화면을 보다 보니까 혹시 색깔별로 맛이 또 다른가요? 맛이 좀 달라요. 제가 제일 그렇군요. 의외였던 게 사실은 흰 느타리를 보면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이게 좀 먹어야 될지. 근데 걔가 오징어 맛이 나요. 요새같이 오징어가 비쌀 적에 아마 예. 오징어 대신 전을 부칠 때 넣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오징어 대체 식품으로 그렇게요. 지금. 한번 저도 느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참송향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고요. 아직 실험 중인 민자주 방망이와 노랑 망태버섯을 성공해서 생산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건조 버섯류를 생산할 버섯 가공센터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곧 좋은 시제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새로운 버섯의 생산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느타리버섯 재배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느타리버섯 입상 의향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설 대비해서 입상 의향이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설에서 계속 재배되는 느타리버섯의 특성상 2월 입상 의향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느타리버섯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거의 일정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더 하나 물어볼까요? 네, 자, 느타리버섯 재배할 때 또 관리도 중요한데 재배 후 관리도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좀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할까요? 네, 대부분의 버섯을 재배하는 동안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 후에도 다음 관리를 위해서가 필요합니다. 재배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서는 각종 병해충의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병균의 밀도를 줄여주지 않으면 다음 재배 시에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폐상 작업을 제대로 해야 연작 피해와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버섯의 품질과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집중 분석 오늘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월동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37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660원, 최저가 3,63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39원 하락한 평균가였습니다. 당근 무세척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26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5,900원, 최저가 2,900원이었고요. 자, 전일과 동일한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95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 4,000원이었고요. 역시 전일과 동일한 가격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감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52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4,950원, 최저가 7,33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61원 하락했네요.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44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9,310원, 최저가 6,9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30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축산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198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금요일보다 오늘 가격 떨어졌습니다. 1,573원이네요. 돼지 목살 100g 기준 같고요. 오늘 1,530원, 전일보다 더 올랐습니다. 자, 닭고기 보겠습니다. 100g 기준입니다. 오늘 4,959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강원도 화천군의 광역 울타리 밖에서요. 이 야생 멧돼지를 포획을 했는데 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광역 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첫 사례인데요. 겨울철 먹이를 찾아서 남하는 멧돼지를 통한 농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원도는 현재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감염된 멧돼지 포획 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에 양돈 농가 3곳의 농가에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양돈 농가 방문을 금지를 했습니다. 환경부와 함께 화천과 춘천, 또 양구, 인제 지역의 광역 울타리 확장 작업에 다시 나선다고 합니다. 네, 양돈 농가로의 확산은 막아야겠고요. 네. 또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 김창수 지도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양파와 사과 그리고 고추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